안녕하세요. W로그입니다. 그동안 키크론 K6 키보드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맥OS에 최적화된 기계식 키보드라 키 배열도 좋았고 기계식 키보드의 그 독특한 타건감도 만족스러워서 자주 사용했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윈도우와 맥OS를 번갈아 사용할 수는 있지만 OS를 전환할 때마다 OS 변경 스위치도 같이 변경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매번 이 스위치를 변경해 주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키크론 K6만의 단점이기는 한데 딜리트 키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펑션 키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결 키도 ESC와 통합이 되어 있어서 쉬프트의 펑션까지 눌러서 사용해야 됩니다. 게다가 가끔은 블루투스 간섭으로 키보드 연결이 끊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아쉬운 부분을 거의 100% 채워준 로지텍 MX 키스 미니 키보드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구성품은 사용 설명서, USB A to C 충전 케이블과 키보드 이렇게 단촐하고요. 아쉽게도 로지볼트 수신기는 들어있지가 않은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가격은 12만 9천원입니다. 일단 키보드의 첫인상은 참 고급지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상판은 매트한 알루미늄에 하판은 스틸로 되어 있어서 만져보면 상당히 견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판과 하판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K380 키보드는 이렇게 살짝만 비틀어 보면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찌그덕 소리가 나거든요. 반면에 MS 키스 미니는 비틀어지지도 않고 소리도 전혀 안 나죠. 무게는 500g대로 약간 묵직한 편이지만 휴대하기에 크게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충전은 USB-C 타입으로 가능하고 사용시간은 백라이트를 켠 상태로는 10일, 백라이트를 끄면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바닥에는 5개의 고무가 있어서 타이핑을 할 때 키보드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편이고요. 키보드 경사 조절은 불가능하지만 경사 각도가 적당해서 크게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키캡이 살짝 오목해서 약간 특이한 타이핑감을 느껴줄까 싶었는데 의외로 일반 키보드와 크게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키캡의 재질은 약간 부드러우면서 매트한 재질이라서 땀이 묻어도 번들거리지 않는 게 좋았고요. 키캡은 이렇게 흔들어도 유격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백라이트는 총 7단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키보드에 동작 감지 센서가 있어서 키보드에 손이 이렇게 멀어지면 백라이트가 꺼지고 손을 다시 가져가면 백라이트가 다시 켜지더라고요. 기기 연결은 블루투스로 총 3대, 그리고 로지볼트 수신기를 통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 맥과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 크롬OS, 안드로이드, iOS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설명드리면 키보드의 키는 총 79개로 숫자 키가 없는 10키리스 키보드인데요. 이렇게 숫자 패드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숫자를 많이 입력하는 경우에는 불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풀사이즈 키보드에 비해 키보드와 마우스의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책상에 공간도 덜 차지하고 키보드와 마우스를 번갈아 사용하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키보드의 크기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타건감인데요. 솔직히 펜타그래프 키보드는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사용해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키캡을 눌러보면 적당한 깊이감에 반발력도 너무 강하지가 않고 기계식 키보드처럼 클릭감도 느껴지는 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확실히 고급지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얇은 키보드에서 어떻게 이런 타건감을 느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놀랍더라고요. 가성비 키보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 로지텍 K380과 비교를 해보면 손끝에 느껴지는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K380은 MX 키스 미니에 비해서 확실히 키의 깊이감이 좀 얕아서 그런지 바닥을 치는 느낌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키보드 크기도 MX 키스 미니에 비해 가로 길이가 조금은 짧은 편이라 확실히 장시간 타이핑할 때는 MX 키스 미니가 조금 더 편했습니다.
이 부분은 K380을 사용할 때도 상당히 편하게 이용했던 부분인데 K380과 동일하게 MX 키스 미니에도 총 3대의 기기에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F1, F2, F3으로 기기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맥OS와 윈도우 간의 기기를 변경할 때도 OS를 이식해서 키배열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점도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호불이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저는 2년 넘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거의 매일 화상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화상회의를 할 때 은근히 음소거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펑션키에 마이크 음소거 기능이 있어서 회의를 할 때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 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일상보다는 업무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캡처나 마이크 음소거 같은 기능이 필요 없다면 로지텍 옵션 프로그램으로 F4부터 딜리트까지 원하는 키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MX 키스 미니는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하지만 로지볼트 수신기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로지볼트 수신기는 기본 구성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4만 원대에 판매하는 M650 마우스에도 로지볼트 수신기를 포함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12만 원짜리 키보드에 로지볼트 수신기가 없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주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회사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블루투스 연결이 불안정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데스크탑처럼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되는 기기에서는 로지볼트 수신기가 꼭 필요한데 이게 기본 구성품에서 빠져 있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백라이트 기능은 동작 감지 기능에 밝기를 7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좋지만 막상 사용해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백라이트를 켜고 키보드를 위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시선으로 키보드를 바라보면 키캡의 활자 부분보다 테두리 부분에 빛이 너무 많이 새어나와서 저는 눈이 좀 부시더라고요. 밝기를 조금 낮추면 눈이 좀 덜 부시긴 하지만 여전히 키캡의 테두리 부분이 눈에 거슬리기는 합니다. 맥북이나 키크롬 같이 활자 부분이 강조되고 키캡 테두리 부분은 살짝 포인트만 주는 느낌을 기대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백라이트는 조금 아쉬워요. 게다가 맥북이나 키크론의 백라이트는 살짝 노란빛이라 빛이 너무 과하지가 않아서 눈이 부시지도 않고요. 은은한 느낌이 도는 반면에 MX 키스 미니는 상대적으로 색 온도가 낮아서 그런지 눈이 더 부시기도 하고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백라이트가 없는 것보단 낫겠죠. MX 키스 미니는 지금 리뷰하는 맥과 윈도우 겸용도 있지만 맥OS 전용도 있거든요. 맥OS 전용은 아무래도 키 배열이 맥OS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맥에서만 사용하신다면 맥용을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저처럼 맥과 윈도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면 맥OS에서는 펑션키의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보면 크게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로지텍 MX 키스 미니 키보드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계식 키보드 갈축에 서걱서걱한 타건감을 좋아하는데요. 이 키보드를 사무실에서 사용하거나 밤에 사용하기에는 이 소음이 조금 신경이 쓰였거든요. 하지만 MX 키스 미니는 기계식 키보드만큼은 아니지만 적당히 고급진 타건감에 소음도 당연히 작고요. 맥과 윈도우를 번갈아 사용하기도 편하고 여러모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키보드였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키보드를 자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